안녕하세요. 바이오 발효융합학과 17학번 한예민입니다. 저는 학우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배운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클로닝 및 분리와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특성 연구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전자 클로닝은 특정 DNA 단편을 제한 요소를 이용해 벡터에 결합하고 이를 숙주세포에 도입 후 증폭시켜 대량의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인슐린 생산과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를 식물체 내로 도입할 수 있으며 백신의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클로닝 및 분리와 단백질의 특성 연구를 두 파트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락지 유전자 클로닝은 우선 락지가 있는 대장균이나 유산균을 통해 락지의 활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장균의 크로모소멀 DNA를 분리하기 위해 세균을 용해시킨 후 RNA와 단백질을 제거를 통해 cDNA를 회수하였습니다. 회수한 cDNA를 벡터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벡터가 필요하였고 재조합 대장균을 용해하여 물리적 구조적인 차이를 이용해 단백질 RNA, cDNA를 제거하여 벡터를 추출하였습니다. 이후 cDNA와 플라스미드가 추출되었는지 정성적 파악을 위해 전기영동을 해주었습니다. 전기영동 결과 cDNA와 플라스미드의 밴드를 확인하여 두 DNA의 추출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량적인 파악을 위해 cDNA와 플라스미드를 분관 광도계를 특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cDNA와 벡터를 같은 종류의 제한 요소로 처리 후 절단하고 라이게이즈를 이용해 서로 결합시켜 주었습니다. 락지가 삽입된 플라스미드를 대장균에 트랜스펙션 시키기 위해 전기 천공법을 이용해 컨비턴트 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질 전환된 셀을 선별하기 위해 암피실린과 X갈이 포함된 LB 매지에 키운 후 콜로니의 색깔 변화를 통해 컨비턴트 셀을 선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화이트 콜로니만 떠있기 때문에 컨비턴트 셀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생성된 콜로니들을 원하지 않는 재조합 DNA를 포함하는 셀이거나 자가 연결된 벡터를 포함하는 셀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cDNA와 플라스미드의 순도를 높여 분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인을 보완하고 성공적인 트랜스펙션을 위해 라이게이션 시 벡터와 특정 단편 DNA를 1:3의 비율로 지키고 오버나잇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락지 유전자 클로닝을 마친 후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정제 및 특성 연구는 배양한 재조합 대장균을 소니케이터로 파쇄 및 분해하여 조 추출액을 제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 베타갈락토시데이즈를 얻기 위해 친화 크로마토그래피 중 하나인 니켈 컬럼을 통해 분리 및 정제해줍니다. 컬럼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용출할 때 베타갈락토시데이즈를 고농도로 얻기 위해서는 10개의 이 튜브에 나눠서 추출해줍니다. 니켈 컬럼으로 분리한 시료의 단백질 정량을 위해 브래드포드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정제도의 검증을 위해 SDS 페이지를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활성 및 비활성의 측정을 위해 OMPG를 처리하여 흑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흑강도를 통해 활성과 비활성, 정제율과 회수율을 구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활성과 비활성에 대해 정리하면 비커에는 여러 개의 구슬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빨간 구슬을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라고 하면 빨간 구슬의 수를 효소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커에 담긴 구슬이 총 100개라고 가정하면 첫 번째 비커에서의 비활성은 빨간 구슬 5개를 100개의 구슬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이때 두 비커의 빨간 구슬의 수는 그대로지만 두 번째 비커에서 총 구슬수가 줄어든 것을 통해 비활성이 증가하였고 이를 단백질이 정제되었다고 합니다. 정제가 진행될수록 비활성이 증가하고 원하는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크로마토그래피로 여과하여 정제도를 높여주지만 진행한 실험에서는 하나의 크로마토그래피로만 여과하였습니다. 활성은 정제 전인 조 추출액의 활성이 가장 높았고 정제 후 6번째에서 활성과 비활성 그리고 정제율과 회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니켈 컬럼에서 정제 후 6번째 용출액에서 베타가락토시데이즈의 정제가 가장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클로닝은 필요한 단백질을 벡터의 DNA에 삽입해 숙주세포에 넣어 원하는 단백질 또는 효소를 얻을 수 있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유전 정보의 보존과 증식을 위해 사용되는 DNA를 거쳐 유전 정보를 운반해주는 RNA를 통해 유전 정보의 최종 산물인 단백질로 가는 센트럴 도그마는 유전자 클로닝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